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곧바로 천자문 기초 한자 합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칠판을 보죠. 이번 시간에는 제6장 현토와 구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한문을 공부할 때는 현토란 뜻과 구결한 뜻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공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토는 현자를 보면 매달현, 달현자입니다. 토자는 토할 토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토를 다는 일을 현토로 한다. 한문을 읽을 때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 등을 붙여 읽는 방법을 현토로 한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곧바로 구결을 살펴보고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결입니다. 구결은 한문의 글뜻을 명백히 하거나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문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우리말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물주 중에 유인이 최기호하니,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애를 보면은, 여기 애가 있습니다. 애를 보면은 원래 한자는 언덕에 물가자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언덕 한자, 기역자의 반대 모양으로 된 요것을 구결자 애자로 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시자 오를 시자인 요자가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사람인자 옆에 오른쪽에 파인불자가 있습니다. 파인불자를 구결자로 땄습니다. 이것을 구결자 1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위자가 있습니다. 델위, 할위, 유비할위자가 있는데 중국의 간자나 할위자의 약자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위쪽에 점 2개가 있습니다. 점 2개를 따서 표기를 하되 이것을 구결자 하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결자 하로 한다. 여성리 중리자입니다. 중리자는 죽음시인 지붕시, 집시 밑에 비수비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쓴 비수비자, 이것을 구결자 니자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표시, 이런 표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결 일람표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요 옆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누워 있는데 누워 있지 않는 것을 뒷면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결자가 20런자가 여러 되어 있습니다. 음은 언는 니은으로 쓰는데 여기 있는 부박 변이죠. 언덕부 변자를 이런 모양을 따서 만든 자를 구결자 언으로 하자 하고 이런 표시입니다. 갈도자를 이렇게 낸 자를 도로 쓰자. 어근야자를 이렇게 해서 언야자. 한자나 구결자가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도 많습니다. 옛고 오렐 고자는 입고 밑에 요걸 따서 구걸자에서는 요것을 고로 쓰자 하고 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떼시자입니다. 떼시자는 마지막에 보면 마디촌자가 있습니다. 마디촌자를 써놨을 때 이 음을 구결자에서 음을 실올자 하고 약속한 겁니다. 낮자도 여기 다스릴 윤자 같은 요것도 낮자를 요것은 낮자로 읽자. 그 다음에 눈물자도 죽음시가 있는 요자를 르자로 읽자. 마을리자를 위에 날일자를 하고서 리자로 읽자. 말맞자는 거의 같습니다. 각해서 말맞자로 읽자. 밑자자를 지범자를 요것을 저자로 읽자. 한자 훈음에서는 지범자인데 큰 지범자인데 구결자에서는 저로 읽자. 걸거자를 거 또는 커로 읽는데 거자 같은 거자입니다. 또 세얼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같은 얼자입니다. 세얼자를 같은 널, 리을로 읽자. 얼굴면 남면자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타내는 자, 이것을 면자로 읽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읽기 야자입니다. 또한 야자는 이렇게 쌀포 모양으로 된 기역자 모양으로 된 이것을 야자로 읽자. 여성자는 비수비자를 니자로 읽자. 마늘다자는 전석석 하나만 써놔도 전석인데 구걸자에서는 다로 읽자.
대신할 대자는 오른쪽에 주살 익자를 대신할 대자로 씁니다. 대자로 익자. 종노자인 종노자는 오른쪽에 또 우자가 있습니다. 또 우자를 구글자에서는 노나 로로 읽는다. 집사 버릴 사자는 여기 사가 있습니다. 사자로 나타내는 자 또는 집사자로 나타내는 것을 집사자로 본다. 말씀은자는 그대로 한자와 같습니다. 은자로 본다. 다섯 오자도 오자로 그대로 같다. 이게 신자입니다. 보통 신자는 잔디밑 뒤에 그래서 신자가 들어가면 잔디밑 뒤로 나타내는데 별신 거듭신자로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같은 자, 한자나 구글자에서는 같은 자로 본다. 언덕의 자는 언덕 한자입니다. 언덕 한자를 써놓고 구글자 에로 쓴다. 이것이 똥시자입니다. 똥을 싸는데 보면 똥을 누는데 사람이 쌀을 먹고 나서 똥을 누는데 엉엉거리고 한자를 이것을 똥희자로 쓴다. 이것을 몇자입니다. 몇자는 오른쪽에 있는 분, 요 분야를 몇으로 쓴다. 신라 할 때에 버릴라 비단 나자입니다. 비단 나자는 이렇게 나타낸다. 사람의 점 밑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라로 쓴다. 작을 숫자는 구글자나 같습니다. 이것을 소로 본다. 어조소자는 위에 점, 삐친 별에다 점 2개, 이 3개 쓴 것을 호로 한다. 한자의 손톱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글자 호를 이렇게 쓴다. 점이 한 개 빠져 있죠. 어조소자는 오른쪽에 있는 사르민자의 점 밑에 2개, 이것을 어조소자로 쓴다. 선적세자는 같습니다. 어조소자는 위에 사사사 나사자 위에 있는 이것을 마늘모 형태죠. 이것을 어조사의로 한다. 고문의 정, 장정정자는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자를 구결자라 한다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을 땄지만 지금은 훈을 또 보겠습니다. 할위자, 하단 뜻입니다. 그래서 할위자의 하단 뜻, 위에 할위자의 자는 약자는 점 위에 2개를 찍었습니다. 이것을 하단 뜻. 등자입니다. 등자는 나무목자와 같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등급등 해서 등인데 들어서 자 약속을 했습니다. 한글의 등자의 위에 등만 나타내서 들어 나타냅니다. 오를시 이시자는 밑에 파인불자, 파인불자를 구결자 이로 한다. 음은 이신데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달을자인 달 할 때 달자에 리을을 빼고 다. 그래서 구결자 다로 한다. 원로 써놨으면 구결자 다자입니다. 날빛자는 위에 이것을 날아간다 해서 리을을 뺀 낮자를 구결자 나로 본다. 이렇게 쓰면 구결자 낮자입니다. 더할 가자는 힘력자가 있습니다. 힘력자는 더할 가자인데 이것을 구결자 들어본다. 힘력자가 구결자에서는 들어 바람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합형을 보겠습니다. 복합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파인불과 마디절인 이것을 인으로 발음하고 이렇게 나를 밑에 입구 밑에 비수부자를 이로 발음하고 나무 밑에 마디절자를 던으로 발음하고 그자의 파인불을 캐로 발음하고 달울자인 달 밑에 리을 세월자 이것을 달로 표기하고 나하고 이거 구울자는 니은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으로 하고 나에서 니은에서 난 떼시자에다 세월자는 시에서 리을로 붙여서 실하고 의에다가 이시자에 이가 있으니까 에로 발음하고 사에서 이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 붙여주고 오에서 구결자인 이것이 니은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에서 니은을 붙이면 온으로 만들고 이에서 이것은 시옷입니다. 입구에서 비수비자는 시옷쓴다. 이에서 시옷을 붙여서 이스로 발음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구결자는데 실용 예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결자 하가 있고 오를 고자가 있습니다. 이 구자가 아니라 오를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로 받습니다. 하니 하단 뜻 할위자와 여성니자의 니해서 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면 하니라 이렇게 하야 이런 표시가 구결자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하고 하니 하니라 하야 이렇게 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구결자 이렇게 쓰인 예가
지금 한문 전문기관에서는 구글자가 들어가는 한문 문장을 보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이렇게 한자가 시점이 있는데 그 문제 보면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를 읽어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시점이 편집상 이렇게 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의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글자는 한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 이것이 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라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현토에서는 한이라 읽고 구글자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렇게 해서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백문을 제7장 백문 영인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문입니다. 백문은 흰백자입니다. 걸을 문자입니다. 한문책을 폈을 때 한글이나 무슨 부호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한문만 쭉 되어 있는 한문책의 내용을 백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운 사람들은 백문으로 배웠는가 해설서로 배웠는가 묻습니다. 백문으로 배운 사람이 한자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문은 조선시대에 간인이 지키지 않은 문서로서 구두정과 주석, 해설 분야가 전혀 없는 순수한 한문만 돼 있는 글자가 돼 있는 문장을 백문이라 하겠습니다. 영인문을 보겠습니다. 영인문은 영자는 그림자영 도장인자입니다. 한마디로 원본을 전자, 사진 재판으로 복사해서 만든 책입니다. 대부분 한자를 백문으로 된 한자를 사진을 찍어서 원본을 훼손을 시키면 안 되니까 찍어서 나온 자가 영인본입니다. 그래서 한문 전문 기관에서는 전부 다 영인본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영인본을 경인본으로도 합니다. 사진 석판에 의한 영인본을 중국에서는 석인본이라 하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석판본이라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인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8장 건점과 방점을 보겠습니다. 건점은 건자는 우리 건자인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건자로 보겠습니다. 점은 점점자입니다. 방점은 겹방따, 곁에 찍은 점. 건점은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점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점은 글이 잘 낸 곳이나 중요한 곳 또는 글을 맺는 끝에 찍는 고리 모양의 둥근 점을 뜻한다. 한자잎에 찍어서 사성의 구별을 나타내는 둥근 점이다. 우리가 해외여행, 특히 중국에 갈 때는 중국 신문을 보게 되면 문장에 한자로 되어 있다가 문장 중간에 아니면 끝나는 부분에 점이 있습니다. 점이 보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까만 점인데 중국에는 작은 동그라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점이라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홍문관의 간운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쭉 적어 놓고 전선관, 시험관이죠.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 점으로서 전수가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으로 지금의 투표와 같은 성격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로 표기된 점을 건점이라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점을 넣겠습니다. 방점은 혹시 그 진품 명품에 보게 되면 옛날에 한시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글 가운데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낱말이나 문장의 옆이나 위에 또는 아래에 찍는 점입니다. 국어의 15, 16세기 표기법에서 각 음절의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왼쪽, 왼편에 찍은 점입니다. 한시나 이런 데 보면은 중요한 분야의 시험관들이 빨갛게나 아니면 도장에 이렇게 표시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점입니다. 방점이 많은 곳은 좋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은 네 가지의 소리성입니다. 사성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음의 성조를 한자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 강약에 따라 나눈 운의 네 가지 용어로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전체를 얘기한다. 네 가지의 소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거입이라 합니다. 보통 중국의 성조를 이런 말인데 유의어는 사운이라 하는데 네 가지 운입니다. 평성 이외의 것을 척성이라 했는데 한시를 배우신 분들은 척성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척, 척성, 평척법 이렇게 한시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사성에 따라 중국의 말을 합니다. 한문을 배웠지만은 우리가 한문을 배운 사람은 중국의 말을 할 때에 중국 사람 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중국의 말을 하면 사성에 따라 중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할 때 중국 발음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성이란 각 성조의 언어표를 보겠습니다. 언어표는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1성을 평성이라고, 2성을 상성이라고, 3성을 거성이라고, 입성을 사성이랍니다. 그래서 평성이라면 한자에 말맞자가 있습니다. 말맞자를 제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가 평성입니다. 말맞자라고 했다. 마,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하게 소리가 좀 높게 갔습니다. 마, 이렇게 되는 것을 평성이라 한다. 상성입니다. 처음에는 낮게 하다가 위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마,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상성입니다. 낮은 분야에서 높게 되는 모습. 거성입니다. 거성은 따단하는 소리입니다. 말을 보겠습니다. 마. 그래서 니은자매로 떨어뜨렸다가 높여지게 하는 모습. 이것을 거성이랍니다. 그래서 거성이라면은 클거자 그래서 보통 높은 소리를 뜻합니다. 입성입니다. 입성은 덜입자입니다. 한번 들어 입을 다문다는 형태는 뜻입니다.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입니다. 마자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초 공부하실 때는 이 사성을 꼭 구분을 해야만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에서 중세 국고의 성조를 중국의 전통적 수로인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네 종류로 나눈 것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사성과 별 차이는 없는데 중국의 말음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차이가 난다. 단지 사성이라는 말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왼쪽 옆에 사성점으로 방점을 찍어 표시했습니다. 옛날 한시 번역에는 방점 된 것이 있습니다. 방점을 평상급으로 표시했습니다. 옥편에도 보면은 옛날 옥편에 보면은 방점 표시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편에 있는 데서는 평성점을 표시할 때는 평성으로 소리내서 발음하시고 입성을 될 때는 입성으로 소리내서 발음하는 뜻입니다. 전문가 하고자 싶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사전과 사전. 요 사전은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자입니다. 이 사전은 일사자입니다.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이라면 짧게 하면 되고 사전은 좀 길게 사전, 옥편, 자전. 한자 공부할 때는 이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을 보겠습니다.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서 쉽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이다.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아여, 의어 순으로 차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낱말을 모아서 가나다라 순으로 설명된 것을 사전으로 본다. 그것은 사전이다. 사전입니다. 일사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항을 모아서 하나하나의 긴 해설, 그래서 백과사전 형태를 사전으로 본다. 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사나 고사성어를 설명을 길게 한 모습을 사전으로 한다. 그 다음 옥편입니다. 옥편,
우리가 많이 한자 공부를 옛날에 하신 분들은 옥펜 없으면 한자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 하면 한자가 다 나옵니다. 한자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소리를 달고 뜻을 풀어서 일정한 차례로 모아놓은 책이다. 이 옥편은 214자인 한자 부서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서를 알아야 됩니다. 부서를 안 사람은 옥편을 사용하기 좋은데 부서를 모르면 옥편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세부 내용으로 한자를 모아 부수와 획수에 따라 배열하고 응과 뜻 등을 적은 책으로 자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옥편이나 자전이라는 말은 같다고 본다. 중국 양나라 고야왕이 엮은 책으로 옥편은 설문해자를 본떠고 542개의 붓으로 글자를 배열해서 본뜻과 음을 적었는데 후에 당나라 송강이 정부하고 송나라 진평년이 중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다. 542개의 붓수가 지금은 214개의 붓수로 줄여져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입니다. 많은 한자를 모아서 낱낱이 그 뜻을 풀어놓은 책, 이것을 자전이란다. 유의어로는 옥편이나 자서나 자희나 전부 다 자전과 같은 뜻이다. 옥편이나 자전이나 같은 뜻이다. 단어, 낱말만 다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 한자의 용어 해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현토나 구결, 영인문과 백문, 그 다음에 한자의 자전과 사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한자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